1455년 윤유아 개유정난 이후 실질적 권력자였던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7대 왕 세조시대의 막이 열린 겁니다. 세종, 문종, 단종을 거쳐 세조시대를 살게 된 기생 초유경의 나이 어느덧 30대 초반에 접어듭니다. 30대. 조선의 기생이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접어들면 노기, 즉 늙은 기생으로 취급받고 은퇴 수순을 밟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초유경은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유가 뭘까요? 능력. 네. 그런데 세조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1457년 6월 초유경의 인생에 또 한 번 거친 파도가 덮칩니다. 이번엔 심상치 않았습니다. 초유경이 치정으로 촉발된 살인 사건이 연루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간통에 이어 살인 사건이에요? 아우, 운명이 참 게. 대체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날의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살인? 신자영이 오직 초유경의 말만을 듣고서 갑이 두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영이라는 인물이 여종 2명을 때려 죽였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초유경. 초유경 때문이다. 자,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초유경과 신자영이 처음 만났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신자영은요,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좌익 원종 공신이자 당시 예장도감 판관이라는 직책을 지내던 관리였습니다. 예장도감 판관은요, 왕실의 장례와 관련된 실무를 보는 종 5품의 관직입니다. 자, 그런 신자영이 어느 날 기생 초유경을 보고 푹 빠지고 맙니다. 초유경을 곁에 두고 싶었던 신자영은 바로 첩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런데 신자영이 기생 초유경을 들이면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왜요? 바로 신자영이 첩 초유경에게 상상도 못할 권한을 준 겁니다. 어떤 권한이었을까요? 집총 책임자? 그런 건 누가 원래 하는 건데? 아, 첩에게 첫 번째 아내가 할 역할을 넘긴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정실 부인 대신 집안일을 관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집안일 관리의 개념은요, 곳간 열쇠를 정실 부인이 쥐고 가정의 경제 전반을 관리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신자영이 그 곳간 열쇠를 정실 부인에게서 빼앗아서 초유경에게 주고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유경은 정실 부인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 거였죠. 초유경에게 푹 빠진 신자영이 정실 부인을 대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우. 자, 그렇다면 집안 정실 부인을 밀어낸 초유경, 종들이 곱게 봤을까요? 정실 부인 척을 하고 어. 있으니 안 이꼽게 봤겠죠. 그렇죠. 그런 종들을 보던 초유경이 신자에게 저 기분 나쁩니다 라고 일러 바쳤겠죠. 초유경의 말이만 깜빡 죽는 신자영, 감히 자신의 첩에게 함부로 대한다면서 여종들을 벌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우. 명성자자한 기생 초유경과 공신 출신 관리가 분란을 일으키니 그 사건 당연히 세조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세조는 원칙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인이 왕이 되게끔 한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는, 그래서 그 회식도 자주 하는 이유가 공신들을 뭔가 이렇게 해주는. 아. 그럼 신자영의 잘못을 그러면 덮는 거죠. 맞아. 덮던지 아니면은 조용히 잘못으로 돌리던지. 신자영에 대한 세조의 판결.
초효경은 한양 밖으로 유배 보내고 신자영은 석탈관직하겠다. 아, 그 정도면 많이 보호해준 거예요? 사람을 지금 2명 죽였어요 지금. 그치. 신자영도 죽을 판인데. 그런데 초효경이 유배를 떠나고 3개월도 안 돼서 또 한양에서 초효경을 둘러싼 문제적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아, 이쯤 되면 진짜 초효갱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안개담이 칠촌숙 신자영의 기첩 초효갱을 간음하려고 신자영의 집으로 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지금? 신자영의 친척 관계인 안개담이 초효갱을 너무 좋아해서 간음을 한 거죠. 간음을 하려고 이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신자영의 칠촌 조카 안개담이라는 인물이 신자영 집에 담까지 넘어서 초효경을 간음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방까지 자, 그런데요. 초효경을 덮치려고 몰래 그 방으로 들이닥친 안개담. 그런데 그 방의 문을 연 순간 안개담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방에는 초효경이 아니라 신자영의 정실 부인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죠. 초효갱 유배당했잖아요. 그러면 안개담은 초효갱이 유배 간지 모르고 신자영의 집에 온 거예요? 사실 초효경 이때는 한양 신자영 집에 있었습니다. 세조가 유배 간지 3개월도 안 돼서 초효경을 다시 한양으로 부른 거예요.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세조가 즉위 후 다른 왕들보다 유독 좋아하고 많이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 저희 그때 갔어요. 회식. 연애. 아이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맞아요. 기억하시네. 아마도 궁중 연애 때문이었겠죠. 세조 역시 이거 초효경 재능 버리겠는 이거 아깝지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초효경은 3개월 만에 다시 한양 신자영의 첩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안개담이 초효경을 간음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공교롭게도 안개담이 들이닥친 방에는 정실 부인이 있었고 초효경은 다행히 다른 곳에 있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놀란 신장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 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소리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더 큰 일은 네. 안개담은요. 초효경은 안 보이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애꿎은 신장의 하인을 막 때리면서 막 분풀이 난 거예요. 하인을? 그냥 행패 부린 거 아니에요. 한쪽에선 막고 있는 하인의 곡소리가 다른 쪽에선 신장의 부인이 비명을 지르는 등 아주 규환이었던 거죠. 극악 무도한 짓을 저지른 안개담은요. 사건 후 세조에 의해 장 80대라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초효경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잊을만 하면 사건이 터지고 잊을만 하면 초효경한테 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이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한탄하지 않았을까요?